우리 연예할까요? 시사평론가 명예배우 남태호 씨, TN아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하진 기자, 네. 밖에 날씨 어때요? 밖에 우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방대리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안 아팠어요? 네? 안 아팠습니까? 제가 올 때는 내리잖아요. 그랬어요? 네. 지금은 거의 비도 다 그친 정도. 네. 남태호 씨는 대기실에서 만두를 드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채식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채식주의가 고기 만두를 드시면 어떡합니까? 김치 만두 먹다가 네. 옆에 있길래 겸사겸사 한번. 또 이게 이제 가공이 잘 되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이러면 좀 은폐되어 있으면 제가 먹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간헐적 육식까지도 채식으로 분류를 하지요. 6단계 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한희 씨나 이효리 씨 같은 페스코 베지테리안이라고 할 수 있죠. 생선과 유제품까지 먹는. 근데 저기 고기 만두는 고기가 들었잖아요. 생선과 유제품이 아니고. 그게 5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가 간헐적 육식까지. 요걸 채식으로 분류합니다. 간헐적 육식. 예, 비건이 이제 1위라면 1단계라면 6단계에 해당 가장 낮은. 예,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사람과 유사하고 건강식에 가까운 장수촌에서 보통 이렇게 드시죠. 소세지를 왜 드시는 겁니까, 그러면? 가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채소와 크게 구분 못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김하진 기자? 간헐적 육식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재밌네요. 방금 만들어냈어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버닝썬 사태에 대한민국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디까지 퍼질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요즘 연예계가 굉장히 뒤숭숭할 것 같고 소속사에서도 소속 연예인들 조금 이렇게 다 잡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아닙니까? 어때요? 네, 소속사 관계자들도 좀 조용히 지내는 것 같고요. 섣불리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금 시기여서 네, 다들 좀 뒤숭숭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 중에도 네. 연루된 사람이 있겠죠. 아무래도 정준영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휴대전화를 다 제출하고 또 방금 속보에 따르면 정준영 씨 집까지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휴대전화에 연락을 주고받은 지인이 있다면 또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좀 떠올려 볼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네. 이 정준영 씨 또 승리 씨가 굉장한 마당발이라고 연예계에서. 그렇죠. 인맥이 굉장하다고 잘 알려져 있었죠. 예. 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인맥 많다고 자랑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연예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럴까. 지금 벌써 잠정 연예계 은퇴 선언한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네. 3명이 은퇴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 씨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도 터졌다고요? 네, 승리 씨가 상습적으로 성상납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 또 다른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대화는 2014년 8월께 이제 사업 파트너인 A 대표와 나눈 대화인데요. 그 대화 안에서 성상납을 하고 또 카지노에서 2억 원을 땄다 이렇게 승리 씨가 이야기를 하고 딴 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대화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도박까지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요. 승리 씨가 조사 후에 입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입대를 연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병무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입대가 25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입대를 연기 신청을 해서 이제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병무청은 입영을 통제한 사람에게 자신들이 직권을 사용해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이제 법적인 사유 안에서 이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네. 정준영,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CM블루의 이종현, 그리고 용준형까지. 네. 예. 이분들이 다 연루된 거는 결국은 이 사람들과 함께 카톡방에 있었다 이겁니까? 용준영 씨는 그 8명 안에 있는 대화방 안에는 없었고요. 1대1로 나온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됐고 불거졌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네. 최종훈 씨, 용준영 씨,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맨 처음에 언론에서 의혹 제기할 때 아니다 저는 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금방 탄로날 거짓말들을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아무래도 2015년 말에서 2016년에 대화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용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가수 용 씨가 자신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금방 입장을 냈는데
뭐 그 대화방에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사진을 받고 영상을 받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면서 이제 은퇴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일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시인하고 뭐 용서를 구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네. 어땠을까? 왜 이렇게 금방 탄원할 거짓말을 했을까? 그 남태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금방 탄원할 거짓말 하는 거 소속사에서 시켜진 않았을 테고 당장에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생각일까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워낙 이 사안이 크다 보니까 그냥 그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컸겠죠. 일단 피하자는 생각이 컸을 것 같고 최대한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한번 막아보자 이런 생각이 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제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너무 사안이 크기 때문에 이게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론적으로도 도저히 완전히 매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 심정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승리 씨가 빅뱅 소속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베트남 출신의 한국에서 활동하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베트남에서 연락이 많이 온다 그래요. 슬퍼서 이 사건으로 빅뱅이 해체될까 봐. 네. 해외 팬들도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SNS 들어가 보면 굉장히 슬픈 반응을 말씀하신 대로 보인 댓글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국내 팬들도 이제 반반 나뉘어서 이제 영원히 활동하는 모습을 못 보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팬들도 있고 반면 좀 강하게 퇴출을 요구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국제적 논란까지 번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아무래도 지금 거론되는 모든 가수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뭐,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투어가 중단이 되면서 이제 해외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최종훈, 이종현, 용준영 또 뭐 승리 씨 이런 사람들 다 정준영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다 탈퇴, 은퇴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소속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입을 벌어주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네. 그 해외 투어 또 멤버들, 같이 활동하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획사에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퇴 선언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과하고 자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팬들은 이제 퇴출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제 계속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팬들도 역시 각양각색 반응 보일 테고, 네. 방금 말씀해 준 것처럼. 실제로 지금 뭐 태양씨 외에는 거의 다 지금 범죄와 이게 연루가 됐기 때문에. 빅뱅 멤버들이. 예. 그래서 빅뱅이 뭐 진짜 빅뱅이 일어나듯이 해체되는 그런 그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태양씨 혼자 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해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편 정준영 씨는 어제 경찰 출석해서 상당 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정준영 씨 친구들은 어떻게 조사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일단 최종훈 씨가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 출석해서 이제 그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조금씩 다 참고인으로는 조사를 한 번씩 다 받은 상태고 이제 최종훈 씨만 이제 몰카 촬영 유포 혐의를 받고 이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빅뱅 다른 멤버들은 몰랐을까요? 이렇게 뭐 영상을 직접 보거나 예. 이렇진 않았을지라도 지금 과거에 나왔던 방송들이 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그때 멤버들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뭐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알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또 황금폰 오늘 정준영 씨도 황금폰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하던데 네. 경찰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것도 방송에서 라디오 스타죠 MBC에는 네. 블락비 지코 씨가 말한 거예요?
네, 지코 씨가 황금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정준영 씨가 덧붙여서 지코가 자신의 집에 오면 황금폰부터 가장 먼저 찾는다. 그리고 그 폰을 정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코 씨는 그 영상에 대한 거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이제 네티즌이 추측을 하고, 지코 씨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어요. 다들 알려지기 전에. 근데 지코 씨는 자신은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연락처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황금폰. 그래요. 이번 사태에서 언급되는 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박한별 씨인데요. 남편이 그 유리홀딩스 대표죠. 네. 유인석 씨. 그런데 남편 문제 가지고 그 아내 이름이 오락내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면제제도 아니고. 네, 그런데 굉장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한별 씨가 오랜만에 드라마 복귀를 해서 지금 한창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명 정준영 동영상에 유명 걸그룹 여자 연예인이 등장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종편 언론에서는 실루엣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걸그룹과 여배우 이름은 전혀 뭐 언론이나 또 경찰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 특정 지어진 그 여성 연예인들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 상황이 아닌데 그때 카톡 대화 주고받았던 연도가,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그 걸그룹들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와중에 언제 특정 이 기간에 활동을 했던 걸그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그 시기에 활동했던 걸그룹이 거론이 되고, 또 배우들도 정준영 씨와 뭐 사진을 찍었다든지 뭐 친분 관계가 방송에서 드러난 배우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피해가 좀 심각한 상태죠. 예. 남태호 씨는 이 정준영 씨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고 네. 왜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권의식이나 아니면 성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과다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죄책감 같은 게 좀 상당히 저는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분들이 20대 말 30대 초반인데 이 또래 문화 속에서 이러한 그 뭐 도덕 불감증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2차 피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배우들이 스스로 나서서 나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언론 행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과 유착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문제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여배우들이나 이런 그 얘기 같은 경우는 진짜 가십성으로 그렇게 장난삼아 이렇게 보도하는 건 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YG에서 그 카카오톡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2시간 만에 그렇게 보도를 했죠. 네, 입장을 내고. 네. 이거는 왜 이것도 결국은 거짓말이라고 들통났는데? 저도 이번에 조금 확신이 든 건데, 아까 남 배우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아니라고 하고 그 뒤에 수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이제 빅뱅이나 뭐 정준현 씨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대형 기획사라고 할 수 있는 YG까지 의구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한 3년 전 얘기인데 예. 상당히 돌았을 것이다. 최소한 연예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금 나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도 많아요. 그래서 현재 뭐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이나 사실 장자연 씨 사건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가 전두환 씨의 그 굉장히 그 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묻혀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배우 얘기하면서 가십성 얘기를 계속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되는 또는 뭐 처벌되는 그 정확한 수순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변죽을 많이 울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자꾸 좀 묻히는, 그래서 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화 얘기로 넘어갑시다. 버닝썬 사태로 비리 경찰들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악질경찰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요? 어떤 영화입니까? 예, 악질경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저씨를 했던 이정범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성균 씨, 전소니 씨, 박해준 씨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비리경찰 조피로 이성균 씨고요. 의문의 폭발 사고 탓에 거대 기업의 업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범죄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영화가 세월호를 소재로 했어요? 네, 세월호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 영화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룬 게 뭐 최초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예. 저번에 이제 우리가 생일 영화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각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본격 상업 영화에서 이제 이걸 다뤘고 이정범 감독이 단원고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주인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피로 역할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과 인연을 맺은 경찰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나라는 여성 캐릭터의 절친 지원이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세월호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다고 이제 알 수가 예. 있죠. 제가 오늘 그 전문가들이 별점 평가 매긴 걸 좀 봤는데 네. 전문가들 평가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건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전문가들의 평점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하는 거 왜 합니까 그걸? 평점을 해야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한 번씩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저도 뭐 해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 영화 평론과 또 대중의 반응이라는 이런 게 상당히 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 정서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부분도 있는데 예. 한편으로는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좀 앞세운 아카데믹한 쪽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대중의 정서와는 조금 괴리가 되는. 그래서 이 별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 우월의식도 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렇죠. 선민의식 같은 게 좀 발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중이 좋게 평가하는 데에서 같이 평가하면 대중과 같은 반대로 가는. 예, 나는 전문가 대접을 좀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어긋난 평가를 내리는 경향도 조금은 있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물론 이 영화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아니 뭐 제가 감독이면 예. 그 관객들이 평가하는 거는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네, 그렇죠. 그 전문가 평가한다고 막 이렇게 자기 영화에 대해서 난도질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평론가 영화 평론가들하고 감독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평론가와 감독은 원래부터 그 사이가 좋을 수 없는 입장이긴 하죠. 한쪽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비평하는 쪽이고 한쪽은 창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절한 대립과 긴장은 당연한 건데 예.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곤란하죠. 또는 그 역으로 자신이 친한 감독의 영화나 이런 쪽에 굉장히 그 호평을 해주고 예. 이건 좀 그 굉장히 상업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권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들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범 씨가 오랜만에 신곡을 두고 컴백했다. 박범 씨도 YG 소속 아닙니까? 네, 소속이었고 지금은 다른 기획사에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신곡 발표가 8년 만입니다. 예. 네. 그 박범 씨가 이 신곡 발표했는데 옛날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마약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신은 YG 소속이었고 네, 이 약물 사건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처벌을 또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다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 YG가 어떤 힘을 쓴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의혹도 당시 있었죠. 네, 뭐 죄송하실 게 없는 게 이번 쇼케이스에서도 그런 질문만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박봉 씨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 8년 만에 이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쇼케이스를 하냐는 질문부터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고 박범 씨의 말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때 다 검사를 받았고 무혐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도 안 받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뒤에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검찰에서 당연히- 알아서 정리한 거잖아요. 네, 입건 유예라는 좀 아주 이례적인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네,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권유예는 없죠. 기소유예라든가 뭐 그죠? 공소를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건 있어도 입건유예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요. 8년 만에 신곡 어떻습니까? 네, 봄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봄을 찾다, 봄이 왔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아주 흥겹고 좀 박범 씨가 그리고 목소리는 굉장히 또 독특하고 가창력도 좋은 가수이기 때문에 뭐 일부 음원 차트에서는 1위도 했습니다.
벌써요? 네. 그렇군요. 이분 말고 또 임현정 씨도 신곡 발표했다고요? 네, 임현정 씨도 굉장히 오랜만에 신곡 발표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임현정 씨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2008년부터 좀 불안증 또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하게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좋은 주치의를 만나서 제대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음악 활동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 네.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곡이 지금도 굉장히 뭐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곡이라고 합니다. 네. 오직 그대뿐이라는 소지섭 한효주 씨 주연 영화의 OST로도 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슬픔을 굉장히 배가하는 그런 영화, 그런 노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비가 왔고. 1분 남았습니다. 한번 한 소절 해보세요. 노래를 갑자기 하라고요? 예. 하겠습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내 마음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내게 남기고 이제 잊으라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다른 꿈을 꾸고 이별은 겨울비처럼 두 눈을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내게 남기고 이제 떠난다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행복을 꿈꾸는 나. 랩했습니까, 랩?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러면서 비가 싹 내리면서 딱 이제 이게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좋은 명곡을 저렇게 망치는. 네. 이상한가요? 오박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 제작진이 남태호 씨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한테 시키라고 강요하는데 이게 뭐가 좋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좀 중독성이 있어요. 꼭 이해한다고 해서 뭘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논리적 맥락으로 꼭 인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제작진의 횡포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우리 청취자 중에서도 상당히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이동영 작가님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유일하게 제작진이 가지는 불만이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동의되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단 제작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예. 뭐 그래요. 서로 입장을 이해 확인만 하도록 하죠. 예.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게 남태호 씨 노래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애할까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영화배우 남태호 씨, 태나 씨, 김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